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진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이 책을 메모, 기록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얼마만큼 많이 읽으시나요? 요즘에는 1일 1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꼭 한 권씩을 읽고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고 기록하게 된 거에는 또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요. 책을 이제 1년 동안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책꽂이에 책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처분해야겠다. 그래서 중고로 팔 것들, 기증할 것들,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것들은 버릴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 막상 이 책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문제지? 이 책을 읽기는 읽었다. 하지만 이 많은 책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왠지 똑똑해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가 내 생각을 거기에 덧입혀서 뭔가 재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을 때는 막상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을 읽고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계기에는 책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1년 전에 이제 읽게 된 책인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메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정철 작가님께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느낌표만 가득한 삶에 지치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책의 내용을 짧게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취미를 즐기면서 사느냐고 놀라워했다. 내가 늘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 인생을 재밌게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낯선 감정이 느껴졌다. 그것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었다. 주말 동안 밖에서 신나게 보내고 방에 혼자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처음에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유를 잘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남궁현 씨의 강연 영상을 보았는데 그 삶에 남궁현 씨가 느낌표만 있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콘서트장에서 가수의 노래에 감탄하고 영화 속 배우의 연기에 감탄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요리에 감탄하는 삶. 나는 그때 깨달았다.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소비만 하면서 감탄만 하고 있는 삶에 지치고 있었다는 것을. 내 삶 속에 정작 내가 만든 것이 없었기에 그렇게 공허하고 불안했던 것이다. 신영복 교수는 담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표만 있는 삶은 공허하다. 비록 감탄하는 그 순간에는 행복할지 몰라도 내 삶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남들이 만든 것을 소비만 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남들의 창작물에 감탄하지 말고 내 것을 만들자. 작가님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블로그에 글을 쓰시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책을 출간하고 계속해서 내 것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글을 생산하는 데에는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책을 읽고 이 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 책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어떻게 메모하고 기록을 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손으로 직접 기획을 하는 아날로그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단계가 거친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해서 컴퓨터로 이제 문서나 파일을 만드는 형식으로 메모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아날로그 형식으로 할 때는 주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낼 때 그리고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이때 손으로 주로 이제 적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트를 직접 한번 보여봐 드리면, 이제 이 노트는 제가 너무나 예뻐서 애정하는 노트인데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칸이에요. 여기는 주로 뭐 다이어리를 쓰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뭐 아주 예쁜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를 직접 그리는 그런 형태로 그냥 쓰고 있는 그런 노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인 진짜 그냥 노트, 이것도 역시나 칸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찍게 될 때 어떻게 유튜브를 구성할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마인드맵 형태로 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컨텐츠를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떤 주기로 할 것이고 뭐 크게 한 1년 동안 찍을 것들을 컨텐츠를 다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실 비주얼 싱킹을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비주얼 싱킹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제 뭐 아주 심플하게 라인화해서 사람과 어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제 뭐 요렇게 네.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 안에 이제 쓸 때 직접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이제 캡처 받아서 파워포인트에 넣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또 그리고 정리하는 편인데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영상을 찍게 되면 다시 찍고 하는 과정에서 편집과 영상을 촬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기획하는 단계를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이 나와서 어떤 촬영을 할 것이고 컷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비주얼 싱킹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도 직접 스크립트를 아주 간단하게만 다 짤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정도만 기재를 해서 이거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유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거에 몇 명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때 이러한 스크립트, 스토리보드를 직접 그려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적인 이제 다이어리, 이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다이어리는 이렇게 굉장히 얇고 조그만한 네, 형태로 이제 쓰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좀 큰 이 3P 바인더 형태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사이즈가 가볍고 작은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 이렇게 작은 형태로 사용해서 직접 이렇게 글을 적고 이제 타공기를 하나 사서 제가 그냥 빈 노트 뭐 A4지를 이렇게 그냥 잘라서 제가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는 이렇게 빈 노트에 쓰기도 하고 독서 리스트 포맷도 간단하게 무엇을 읽었고 어떤 메시지가 이제 좋았는지만 짧게 메시지를 정리하는 포맷도 제가 직접 워드로 쳐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타공기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책에 대한 거에 노트, 질문 노트는 보다 좀 더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독서 노트라고 해서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노트를 쓰셔도 되지만 이런 노트를 쓰다 보니 자꾸만 잊어버리고 뭐 이런 노트만 정말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고 잘 찾을 수 있는 바인더 형태를 최근에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냥 이것도 형식은 간단해요. 그냥 A4지에다가 제가 해당하는 책의 이름, 저자 이름,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지 책에 대한 질문을 제가 적는 란을 만들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일상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아이디어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이를 디지털화하는 단계를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실행해 놓고 저는 비주얼 싱킹으로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바를 그려놓은 걸 바탕으로 사실 강의안을 그대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바들을 어떤 이미지나 그리고 뭔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책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블로그나 브런치나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재해석한다면 보다 그 책들이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책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읽는 것으로 좀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과정에서 매일매일 쓰기에 대한 저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고르다 보니 제가 보통 때 관심 있지 않았던 분야, 그리고 주제, 그리고 책꽂이 저쪽 편에 꽂혀있던 책까지 꺼내서 읽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책을 읽고 그 책에 해당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보다 생산하는 삶,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